지금 배당주 사는 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12월 말 모두가 배당주 검색할 때 월가 기관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GDP 전망 2.6%, 금리 인하 예고, 그리고 세 개의 숫자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57% 매출 증가, 13조 원 수주 잔고, 20년 장기 계약. 오늘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6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가 바로 상고 하저입니다. 상반기에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체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미국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 경제가 2% 이상 성장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2.6%는 상당히 견조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성장세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환경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면서 현재의 금리가 2026년에는 50bp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견조하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환경은 성장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 만할까요?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 즉 메모리와 냉각, 그리고 전력 섹터에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세 종목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HBM 하면 SK 하이닉스를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57%에서 64%의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 1위입니다. 마이크론은 21%에서 26% 정도의 점유율로 2위 떠는 3위 공급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닙니다. 성장 속도입니다. 마이크론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보시면 1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128억 달러였는데 이를 넘어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는 187억 달러입니다. 시장 전망치 142억 달러를 31%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HBM3E 메모리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2025년과 2026년에 생산할 HBM 물량이 이미 사전 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는 SK 하이닉스가 주 공급자지만 마이크론도 약 26%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MD의 차세대 칩에는 삼성과 경합하며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은 35달러에서 38달러 수준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52주간 150% 이상 상승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 고성능만큼이나 상당한 발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액체 냉각 기술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버티브는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아닙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GB200을 지원하며 렉당 132kW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쿨아이티 시스템즈는 GB300을 지원하며 2MW급 냉각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모디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브가 주목받는 이유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버티브의 수주 잔고는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문이 60% 증가했습니다. 비비율, 즉 주문 대비 출하 비율이 1.4배라는 건 제품을 10개 만드는 동안 주문이 14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버티브는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의 멤버로서 종합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6년 액체 냉각 시장 규모를 5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버티브가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되지만 절반을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쟁사들도 빠르게 역량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 52주간 8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해답 중 하나로 원자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해서 20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시장 추정에 따르면 계약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110에서 $1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시장 가격이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입니다. 이 계약이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계산됩니다. RBC 분석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이 완료되는 2027년, 2028년경 주당 순이익에 $1.55에서 $1.7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간 주당 순이익이 $8에서 $9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이 계약만으로 약 19%에서 21%의 이익 증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의 성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당 순이익은 15%에서 18%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와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이 835메가와트, 메타 계약이 11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구글과 아마존과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빅테크들의 전력 수요는 확실하지만 컨스텔레이션도 공급 용량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 52주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GDP 2.6% 성장 전망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즉 메모리와 냉각, 전력에서 실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이은 2위 공급자로서 57%의 매출 성장과 함께 2026년 물량까지 사전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버트론은 액체 냉각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13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지만 슈나이더와 모딘 같은 경쟁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게 프리미엄 가격으로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2027년부터 주당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세 종목 모두 지난 1년간 이미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150% 이상, 버티브 80% 이상, 컨스텔레이션 100% 이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의 성장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 모두 현재 PER이 30배 이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의 성장 스토리는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진입 시점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경쟁 구도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당주가 나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성장주와 배당주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저 경제 스나이퍼가 계속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